2010년도 기출문제 3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 이 업무 기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합니다. 근데 과목 코드, 과목명, 시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릴레이션을 그리고 여기를 과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코드가 들어가겠죠. 과목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과목명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릴레이션이 하나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자, 전공분야에 따라 교수가 이제 각 과목을 강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강의는 교수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 릴레이션이 여기 또 있어요. 교수 번호, 교수명.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은 교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는 번호가 있고 그 다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수 번호죠. 교수 번호, 교수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교수가 어떤 과목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의라는 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의는 시간과 장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 장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과목과 교수의 관계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각 교수는 여러 과목을 강의할 수 있고 여러 과목을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교수가 한 명이 있으면 여러 과목을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싹이에요. 각 과목은 여러 교수가 강의를 할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밑에 이 두 문장을 합치면은 여기가 n대 m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과에는 여러 교수가 소속될 수 있다. 학과라는 것이 또 생깁니다. 개념이. 여기를 학과를 하고 해볼까요? 학과를 하게 되면 여러 교수가 소속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 교수라는 거는 한 학과 한 명에 여러 교수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여기랑 여기가 짝을 이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짝이 되는 거죠. 교수는 한 학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소속이 되는 거죠. 한 개의 학과에 여러 명의 교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대 n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각 학과에는 여러 교수가 소속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학과는 학과 코드, 학과명 이렇게 있어서 학과 코드도 있고, 그다음에 학과명 이렇게 속성값이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여러 과목에 등록할 수 있다. 자, 여기 있죠, 과목이. 여러 과목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학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학생 이렇게 만들면은 학생이 여러 과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과목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또 등록이라는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면은 여러 과목의 학생이 갈 수 있고 등록과 동시에 성적과 학점이 관리된다. 여기 성적과 학점이 이렇게 관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속성값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이제 관계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학생들은 여러 과목, 학생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을 듣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한 과목이 몇 명의 학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수업이 이렇게 열렸는데 그 수업을 한 학생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n 대 m의 관계가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그린 모든 릴레이션이 이렇게 다 그려졌습니다.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학번 이름 전화번호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학번 이름 전화번호가 이렇게 세 개가
속성이 주어져야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교수, 과목, 개체 타입은, 자, 교수와 과목의 개체 타입. 자, 교수와 과목 여기 있습니다. 다대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 엔드 M이죠. 다대다 관계 맞습니다. 학과와 교수 개체 타입은, 자, 학과와 교수 개체 타입은 1대 다관계다. 1대 N이니까 1대 다관계 맞는 얘기죠. 다음에 교수 개체 타입은, 자, 교수 여기 있습니다. 스키마로 변환될 때 교수 번호, 교수명, 학과 코드. 자, 교수 번호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키값이죠. 키값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교수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학과 코드라는 게 나왔어요. 학과 코드는 교수 한 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한 개의 학과에 소속이 되죠. 여기에 교수 한 명당 학과 코드 1, 학과 코드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한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소속이라는 릴레이션을 만들지 않고 교수 릴레이션에다가 학과 코드를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스키마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1대 N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을 따로 소속이라는 릴레이션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학과 코드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학과 코드는 학과 릴레이션을 참조해야죠. 학과 여기에 보면은 학과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값, 학과 코드가 1, 2, 3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만 써야 됩니다. 1, 2, 3밖에 없는데 이 교수가 4번 학과에 포함된다 이렇게 값을 내면 참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참조 무결성에 위반되니까 이 교수 번호가 아니죠. 교수 번호가 아니고 학과 코드죠. 여기 이제 사실은 학과 코드가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ER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죠. 이 학과 코드라는 거는 그리지 않고 이 소속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소속 관계로 릴레이션을 만들 때는 이 학과 코드는 여기 있는 코드 중에서 가져와야 된다. 여기다가 따로 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강의 관계 타입 했어요. 강의는 여기 있습니다. 관계 타입은 관계 스키마로 변화할 때 강의. 강의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 번호, 과목 코드. 교수 번호와 과목 코드. 여기는 교수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과목 코드가 있죠. 그래서 강의는 엔데믹이기 때문에 과목이나 교수에다 어디 하나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강의라는 컬럼을 넣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강의라는 릴레이션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어떤 교수가 수업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이 키값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는 따로 이렇게 속성값으로 추가를 해줬죠.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학생과 과목 개체 타입이 연결된 등록 관계 타입. 자, 등록은 여기죠. 자, 학생이라고 해놓고 자, 학생의 학번이 이렇게 있고 학생 이름, 전화번호, 과목 코드 이러면은 학번이 이게 유일한 값으로 쓰이는 거죠. 키값으로. 그래서 1번 학생이다 그러면은 한 건밖에 못 만들어요. 데이터를. 근데 이 학생은 수업을 하나만 듣는 게 아니라 과목 1, 과목 2, 과목 3 여러 과목 들어야죠. 과목 1, 과목 2, 과목 3 들어가면 여기 학생 값이 다 1일 텐데 이렇게 되면 키값이 이거 하나로 써서 키값이 중복돼 버리죠. 그래서 학번 하나만으로는 이 릴레이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학번이랑 과목 코드까지 들어가야죠. 이 앞에 강의 릴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이 양쪽에 있는 두 값을 다 키값으로 가져야 돼요. 학번과 과목 코드. 학번과 과목 코드를 두 개를 키값으로 써야지 이 등록 릴레이션을 완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고요. 여기 지금 과목 코드가 빠졌습니다. 키에서.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연결 리스트 문제인데 자, 가가 세 번째로 수행될 때 여기가 세 번째 수행될 때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그걸 보는 문제입니다. 자, 메인 함수부터 한 번씩 따라가 볼게요. 자, 배열이 선언됐는데 5차원 5 곱하기 5 배열입니다. 5차원이 아니고 2차원인데 5 곱하기 5
그래서 이렇게 5개, 5개, 5개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노드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이 노드라는 타입으로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그다음 그게 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링크를 해서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링크를 만드는데 이런 게 지금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1, 2, 3, 4, 5 해서 5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T라는 거 하나 선언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포문이 돕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도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부터 이제 자세하게 봐야겠어요. 자, 먼저 i가 0이니까 h0은 이게 null 값으로 선언이 되겠죠. 여기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이 또 이렇게 돌죠. 이제 0부터 도는데 자, 그럼 00이에요. 처음에. 그러면은 여기가 0 이렇게 들어갔죠. a의 00이라는 거는 요 앞에 선언하는 변수에서 자, 첫 번째 0에서 0번째 제일 앞에 있는 이 값입니다. 이 값이 지금 0이죠. 이 값이 0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냥 나갑니다. 자, 그 다음 j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여기가 1 들어오게 되죠. 0, 1이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이번에 1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이니까. t라는 걸 하나 만들고 알몰로 이용해서 동적으로 하나 생성한 다음에 뭔가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값에다가 j를 넣어줘요. 지금 j는 우리는 1이죠. 1이라는 값 넣고 그 다음에 t의 링크를 하는데 링크는 hi입니다. 지금 i는 지금 밖에 있는 이 0이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0. 첫 번째 루프니까. 그래서 h0을 가리켜요. h0은 지금 널이죠. 널을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방금 만든 값에다 1을 넣고 널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0이죠. h0에다가 t를 넣어줬어요. t는 지금 우리가 만든 이게 t니까 h0에다가 이 값을 넣어줬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값, 지금 1이라는 값, 이게 h0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죠. 다음 j는 2가 됐어요. 2가 됐으니까 여기 또 0입니다. 0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죠. 넘어가고 그 다음 또 3이 됐습니다. 3이 돼서 만들어서 값 넣고 이 과정을 또 해줘요. 만들어 볼게요. 또 하나 만듭니다. 3을 넣었죠. 그 다음에 이 방금 만든 t라는 거에 링크는 지금 i는 우리 밖에 있는 여전히 0이죠. 0을 가리킵니다. 0은 아까 만들었던 이게 지금 1값이 들어가 있는 요 노드가 h0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 내려왔죠. h0은 t 방금 만든 거. 그럼 h0이 지금 얘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을 방금 만든 3이 H형을 가리키고 이거의 링크가 1을 가리킨다. 마지막에 만든 게 H형이 됐죠. 이 포문이 한 번 또 돌죠. 그래서 4로 넘어가고요. 4는 역시 1입니다. 그럼 지금 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4라는 거 만들고 얘가 H0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얘를 H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다 했더니 여기까지 해놓고 끝났어요. 이 위로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 포문에 여기가 이제 H1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했던 거를 계속 또 반복하는 거예요. H1을 만들고 이걸 널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 만드는데 이 T에서 만들죠. 만드는데 언제 만드냐면 A의 IJ가 1값일 때. 자, I가 1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1값 첫 번째일 때니까 1, 0일 때 여기가 지금 1, 0이죠. 그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J는 지금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0을 가리키는 거죠.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얘가 너를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반복합니다. 1인 것만 만들어요. 그럼 0, 1이니까 2,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2, 3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고 이렇게 역순으로 계속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에 만든 거는 지금 얘는 i가 1이니까 h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h의 1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뒤로 옮겨가서 결국에는 마지막 요 값이 h1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h0부터 1, 2, 3, 4, 4까지 반복을 하면서 h0이라는 거는 이 링크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h1이라는 거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h2는 또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링크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링크를 만든 다음에 지금 이제 0, 1, 2, 3, 4, 4개까지, 5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뒤에 우리가 가에서 뭘 하는지를 보면은 0부터 5까지 i가 돌면서 그 다음에 i 값은 이제 0 바뀐 t에다가 h0 넣었다가 루프를 돌 때마다 1, 2, 3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0이니까 h0이 t에 들어갔죠. t는 h0이에요. h0. 지금 우리가 만든 첫 번째 링크죠. 자, t가 존재하면 t가 너릴 때까지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개의 숫자를 출력하는데 i 값과 그 i 값을 이용해서 t id 값. 저 i 값은 지금 0이잖아요. 일단 0이 출력이 될 거고요. 이 앞에 0이 출력이 될 거고. 그다음 t는 우리가 h0이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값이니까 제일 앞에 있는 값은 우리가 인서트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인서트한 이 4라는 값이죠. 이게 지금 제일 앞에 있으니까 4부터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이 값이 한번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t의 링크 4를 가리키고 있다가 링크로 갔으니까 4를 가리키고 있는 다음 거 3번으로 갔죠. 그렇게 해놓고 또 출력을 합니다. 그럼 i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0, 3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가 세 번째로 수행될 때 값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구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네요. 그래서 4, 3 다음에 가리키는 거는 1이죠. 그래서 0, 1 해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H0이라는 링크, H1이라는 링크까지 그려봤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포문을 먼저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H4까지를 다 그려보고 이 값을 구하게 되면 약간의 시간 낭비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포문을 먼저 한번 훑어보면은 이 앞에 것만 구해도 된다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꼭 이것이 정답, 풀이를 할 때의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다 그린 다음에 푸는 게 유리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 뒤에 있는 출력 부분을 먼저 본 다음에 이렇게 H1만 구해보는 방법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으로 좀 임기응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순서를 잘 구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정답이 없어요.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선의 풀이법은 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33번 IP 버전 6에 관한 문제죠. 자, 볼게요. 기억부터.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기억. IP 버전 4보다 2에 128개 증가했다. 주소 공간이 이렇게 증가를 했대요. IP 버전 6는 128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128비트를 사용한다는 건 2에 128제곱개의 주소가 생기는 겁니다. 주소 개수가 128제곱개예요. 이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전체 개수가 이건 거죠. IP 버전 4는 32비트니까 2에 32제곱개잖아요. 이 개수가 주어지는 거고 실제로 증가한 걸 보려면 이제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빼주면은 뭐 이 IP 버전 4의 2의 32제곱은 굉장히 작은 수죠. 이거에 비해서. 비트 수만큼 빼면은 2의 96이니까 2의 96제곱 배만큼 생긴 거죠. 이 값이 A라고 하면은 A 곱하기 2의 96. 이 값이 2의 128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96제곱 배만큼 주소 개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128제곱개라는 거는 증가한 게 아니고 이 주소 공간이 이거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버전 6는 버전 4보다 라우팅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그램 헤더 형식을 단순화했다. 실제로 이 데이터그램 헤더를 보면은 IP 버전 4는 20바이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40바이트가 옵션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20바이트. 그 다음에 IP 버전 6는 40바이트가 쓰게 되는데, 원래 기본 헤더와 비교하면은 늘어났고, 옵션까지 포함하면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이 필드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필드의 어떤 종류의 개수, 이게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었으면 IP 버전 6에서는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더 단순화했다. 단순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거고요. 다음에 버전 6는 너의 서비스 유형 필드를 사용하여 버전 4보다 실시간 멀티미디어 전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서비스 유형이라는 것은 IP 버전 4의 얘기죠. IP 버전 4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틀렸고요. IP 버전 6에는 그것과 유사한 컬럼으로 트래픽 클래스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 서비스 유형이 IP 버전 4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면은 단편화는 호스트에서만 수행될 수 있으나 IP 버전 4에서는 전파되는 경로상의 모든 라우터에서 수행된다. IP 버전 4에서는 우리가 단편화할 때 많이 배웠죠. 출발지에서 단편화할 수 있고 가다가 얘 이렇게 두 개로 단편화 됐는데 갈라졌다가 얘를 또 단편화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목적지에서 재조립을 한다. 자,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IP 버전 4에서는 이거를 허락하지 않고 발신지에서만 단편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도 맞는 얘기고요. 자, 미음 IP 버전 6 데이터그램 헤더에 인증을 위한 핵정 헤더를 사용하고 데이터그램의 비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뭐 맞는 얘기고요. IP 버전 4에서는 뭐 제공하지 않는다. IP 버전 4에서도 IP 시큐리티에 AH와 ESP를 해서 인증하고 그다음에 기밀성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니을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4번. 자,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이 기억부터 리을까지 테이블을 보고 자, 틀린 거냐 옳은 거냐 그런 걸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링크 상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A가 있으면은 모든 다른 노드들한테 자신의 인접한 이웃의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B한테 정보를 받아서 먼저 B한테 정보를 받죠. A는 뭐 필요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C한테 B가 내가 C까지 3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은 A 입장에서는 나는 B까지 2에 갈 수 있으니까 요거랑 요 값을 더해서 5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이 거리 6보다 작으니까 이걸 5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6을 5로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루프를 돌면서 해주게 되는데 실제로 테이블을 다 그려놓고 이 업데이트 과정을 루프를 돌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40문제나 되고 문제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값을 구해서 답을 풀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A, 자기 자신은 0이고 자, B까지 C를 거쳐서 5에 가요.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예시로 봤던 내용이죠. 가는 게 맞습니다. C까지는 2로 가고 D까지는 3. 이렇게 3을 갈 때 이렇게 다른 경로로 돌아가 보는 거죠. 3보다 짧은 경로가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2까지는 7. 자, 2까지는 여기 2, 여기 5니까 7만에 오게 되겠네요. F까지는 9다. F까지 9면은 이렇게 간 거네요. 6, 3으로 갔는데 우리는 아까 B까지 갈 때 2, 3이 더 가깝다는 걸 알았죠. 5만에 갈 수가 있으니까
8이죠. 그래서 C를 거쳐서 8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B 입장에서는 A까지 5, 지금 A에서 B가 5였으니까 B에서 A도 5가 되는 거죠. C를 거쳐서 맞고, B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C는 3, C까지 3에 갈 수 있고요. C까지 3에 갔고, 자, D까지는 6으로 갑니다. 이렇게 더하면 6이죠. 다른 경로가 이거보다 가까운 게 없습니다. EF도 이렇게 보면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D도 보면은 B까지 6, 거리 6을 갑니다. 아까 왔던 거에 반대죠. 똑같습니다. 맞고, 이 과정도 다 하나씩 겪게 되면은 맞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만 볼까요? D에서 F까지 8이다. 7, 1 요걸 거쳐서 간 거니까 다른 경로를 거쳐서 가게 되면은 이거보다 짧은 거리가 없죠. 그래서 맞는 거고,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리을도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을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이블을 하나하나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상 부족하게 되니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공개키 나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전자서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송신자, 수신자가 있고 보내게 되는데, 전자문서를 먼저 해시를 하게 되죠. 그 해시 값에다가 값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된 값하고 원래의 전자문서 원본하고를 합쳐서 보내게 되죠. 이거랑 이거를 보내게 됩니다. 받으면은 전자문서를 그대로 받아서 을은 다시 자기 나름대로 또 해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암호화된 값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또 공개키로 복화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으면은 이것은 문제가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암호화된 해시 값을 값의 공개키로 복화를 했을 때 이 값이 원래 해시 값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어떤 해커가 여기 있어서 이 값을, 얘가 0이었는데 이걸 1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보냈다고 하면은, 자, 이 해시값, 요 문서는, 요 값은, 해시값은 바뀌었겠죠. 1로 바뀐 만큼 다른 해시값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근데 암호화된 해시값을, 자, 이걸 그대로 복화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이거는 원래 문서에 대한 해시값이니까요. 두 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이것이 잘못된 문서다 하고 폐기하게 되고요. 자, 그럼 H가 이 암호화된 해시값까지 바꿔줄 수는 없는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 0을 1로 바꾼 이 문서에 대한 해시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똑같이 암호를 해줘야 돼요. 어차피 값은, 이 을은 값의 공개키로 복화를 해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바뀐 해킹한 문서를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값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해야죠. 그래야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이 해커는 값의 개인키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문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암호화된 해시값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기억부터 볼게요. 자, 을은 전자서명의 서명자가 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갑만이 이 암호화된 해시값을 만들 수가 있죠. 개인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서명된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 자, 바뀌지 않았으니까 0에서 1로 이 바뀐 이 해킹의 과정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고요. 자, 갑이 서명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자, 전자서명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이죠. 부인 방지. 부인할 수 없게 되고요. 갑은. 자, 을은 서명자인 갑이 전자문서를 송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갑이 송신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에 거랑 뭐 똑같습니다. 이 갑만이 갑의 개인 키로 이 해시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갑이 보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음 보겠습니다. 자, 전자문서의 해시 값을 전자서명에 사용하였으므로 전자문서의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자, 해시 값을 전자서명에 사용했기 때문에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이 전자서명 시스템, 자,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이 전자문서를 그대로 봤습니다. 이 문서 자체를 암호화한 게 아니에요. 이 밑에 있는 해시 값을 암호화한 거죠. 전자문서 자체는 평문으로 그대로 보내기 때문에 비밀성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이런 주소를 받아서 쓸 수 있어요. 클래스 없는 주소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24개의 서브넷으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눌 겁니다. 64개를 가질 수 있는 서브넷 2개, 32개를 또 2개, 16개를 4개, 4개를 16개. 자, 이렇게 여러 개의 24개의 서브넷으로 나눌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제일 많은 주소를 받는 이 위에서부터 이 밑에 방향으로 분할을 해서 나가는 거죠. 이 주소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0점, 2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64를 보면은 우리가 22비트를 네트워크 주소를 쓰니까 여기 8비트, 여기 8비트. 그래서 64에서 6비트죠. 6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를 쓰게 되죠. 나눠보겠습니다. 64를 쓰게 되면 01, 0, 0이 되고 그 다음에 00, 00 이렇게 값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 6비트 여기까지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는 겁니다. 뒤에 00 2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0비트가 호스트 아이디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먼저 64개의 주소를 갖는 첫 번째 서브넷부터 한번 볼게요. 이 앞에는 지금 똑같을 거고요. 여기는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호스트 아이디를 이 중에서 일부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바꿔서 쓰는 거죠. 64개를 주소를 가져야 되니까 이 밑에부터 해서 6비트를 호스트 아이디로 쓰게 되면은 6비트죠. 2의 6승 해서 64개가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르면은 요 0, 0, 0, 0이라는 값을 주면은 이게 제일 처음 값이니까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호스트 아이디를 써서 64개의 주소를 배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볼게요. 얘가 지금 다 0이니까 여전히 64죠. 그래서 여기는 200점, 20 똑같이 들어가고 여기 이 세 번째 숫자가 이게 0이니까 6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0이니까요. 0이고 이 뒤에 있는 거는 6비트인데 6비트니까 0부터 63까지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비트가 00이니까 그냥 0부터 64개 쓰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6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비트를 주소로 더 썼으니까 여기는 26이 되겠네요. 이렇게 네트워크 아이디 주소를 26비트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64개의 주소를 갖는 서브넷 볼게요. 2개가 필요하니까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렇게입니다. 이 앞에는 다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아이디를 쓴 이 0001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0000일 때 63까지 다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0001 자, 0000의 다음인 0001이죠. 얘를 1을 주면은 이 뒤에 있는 6비트를 다시 0부터 63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 0으로 채우면은 자, 이 앞에 있는 비트가 1이잖아요. 1이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이 점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지금 128, 64가 되니까 64부터 해서 똑같이 64개니까 127까지 쓰이게 되는 거죠. 127이라는 거는 이 6비트가 다 1인 경우에요. 64부터 127까지고 그 다음에 26비트를 쓰는 건 똑같고요. 이렇게가 지금 첫 번째 서브넷이 첫 번째, 두 번째 서브넷이 완성된 거고 그럼 32개의 가진 서브넷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4개의 비트 0000 다음에 0001을 썼잖아요. 그럼 얘가 6비트, 64개 이걸 다 썼어요. 0부터 63, 0000부터 111까지 다 썼으니까 이 01이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0010이 되는 거죠. 이 상태로 하게 되면 근데 여기가 점이죠. 이 뒤에 6비트가 더 있는데 또 64개의 주소가 배정이 되잖아요. 이 위에 있는 1번, 2번 경우처럼 64개의 주소를 받으니까 우린 지금 32개만 필요합니다. 그럼 한 비트를 더 빼는 거예요. 0이라고 주어지면은 01 중에니까 먼저 0부터 쓰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여기는 5비트가 됩니다. 그럼 32개가 되는 거죠. 5비트니까. 그래서 0000부터 마찬가지로 1111까지 5비트를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0부터 31까지가 되겠죠. 모든 숫자가 다 1이니까 31까지가 표현이 되는데 요 앞에 주소가 지금 128이잖아요. 요 1이라는 의미가 128입니다. 그래서 128부터 여기서부터 32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32를 더하면은 160이 되는데 마지막 하나는 못 쓰는 거니까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159. 결과적으로 이 31을 여기다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159까지 쓰이고 네트워크 주소가 하나가 늘어났죠. 17비트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32개인 서브넷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앞에 똑같고 그럼 보면은 100인 경우에 5비트를 지금 다 썼죠. 그러면은 얘는 101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5비트를 또 0부터 0000부터 1111까지 또 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 159에서 끝났으니까 160부터 해서 32개니까 191까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값 넣어보면은 다 나오는데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럼 32개인 게 또 끝났어요. 그 다음에 16개인 거죠. 16개인 걸 하면은 또 한 비트 늘어나야 됩니다. 00점까지 똑같고 00, 01, 10까지 썼죠.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11이죠. 6비트면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 16개라는 건 4비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4비트를 줘서 4비트만 쓰는 거죠. 1100부터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지금 192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16개를 더하면은 여기다 16을 더하는 거죠. 여기다 16을 더하면은 208이니까 1을 뺀 207까지가 주소 값이 되겠네요. 다음에는 208부터 그 다음에 또 여기 16개니까 223까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개 지금 여기는 지금 28비트 한 비트를 더 썼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총 4개가 주어지겠죠. 4개에서 보내시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대충 한번 세볼게요. 자, 이 앞에 1, 2번 여기가 128. 그 다음에 여기 32개가 2개니까 64. 그럼 16이 4개면은 또 64죠. 이걸 다 더해보면 256개. 세 번째 그룹까지 해서 256개를 다 썼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점을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 64인 거 여기가 다 0이 되고 위에만 지금 01, 000 이렇게 되는 거죠. 64인 경우 이 경우 64인 경우를 지금 다 쓴 겁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주소가 그러면은 255가 되는 거죠. 28 여기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4개씩 갖는 주소 4개를 갖는 게 16개 있게 되는 거죠. 이게 16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럼 다 4개가 16개니까 64개의 주소가 배정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건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구하지 않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서브넷. 자, 여기는 1번입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이거다. 자,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는 네트워크 아이디 주소 기준으로 다 1을 채우는 거죠. 네트워크 아이디 주소 26이니까 여기 111로 해가지고 여기는 255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세 번째도 255예요. 그 다음에 26,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 두 개가 11, 두 비트가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254까지 간다는 거는 이제 틀렸고요. 여기가 255고 뒤에 192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11이면 이제 192니까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주소가 63인 건 맞았는데 여기 26비트로 잘라야 됩니다. 23비트가 틀린 거죠. 이거. 자,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서브넷, 두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서브넷. 여기에서 두 번째 이겁니다. 시작 주소가 160이다. 64까지는 우리가 똑같았고, 자, 159에서 끝났으니까 160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서브넷 주소가 160에서 시작을 해서 27이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서브넷. 세 번째 그룹의 여기죠. 두 번째 서브넷 여기입니다. 그래서 192부터 207까지 쓰게 되는데, 아니네. 죄송합니다. 지금 요게 지금 첫 번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191 끝났으니까 192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야죠. 두 번째가 이겁니다. 208부터 223까지. 그래서 시작 주소가 208, 223. 이게 맞는 거죠. 28.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자, 네 번째 그룹의 마지막 서브넷 들어갔어요. 네 번째 그룹 마지막 서브넷. 자, 이게 하나의 그룹에 하나의 서브넷에 4개의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죠.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된다. 254, 255, 255, 240. 자, 이거는 보면은 호스트 주소가 4비트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IP 주소가 이렇게 4개 숫자로 돼 있을 때, 요 마지막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8비트인데, 요 마지막 4비트가 아니죠. 요 마지막 2비트, 2비트면은 4개의 호스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00, 01, 10, 11에서 요 2비트만 호스트 아이디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2비트라는 건 나머지 6비트는 다 1111로 채워지게 되니까 1111, 1100. 자, 이게 마지막 서브넷 마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0이 아니라 지금 255에서 요 값이 2고 요 값이 1이니까 3을 뺀 거죠. 252가 들어가야죠. 여기는 252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부여받은 주소 블록에서 모든 서브넷 주소를 할당한 후 여분의 주소는 704개이다. 우리가 지금 22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를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호스트 아이디는 지금 10비트잖아요. 10비트입니다. 그럼 10비트라는 건 1024개의 호스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IP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여한 IP 개수를 다 세보면 여기서 아까 셌죠. 여기까지 요 세 그룹까지가 256개였고 마지막 여기가 64개니까 두 개 더해보면은 256에서 64 더해볼게요. 0, 그 다음에 1, 310. 자, 그러면은 1024에서 310을 빼보겠습니다. 320이네요. 죄송합니다. 320. 이렇게 빼보면은 4. 704가 나오는 거죠. 704가 나오니까 이음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니귿, 미음. 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입니다. 자, 논리 곱을 계산을 하는데 자, 이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110이고
0, 1, 1이라고 하면은 논리곱 연산자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0, 1, 0. 그래서 각 비트별로 AND 연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B 두 수를 입력을 받아서 밑에 printf를 보시면 A, B 입력받은 수 출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AND 연산한 거를 C로 출력을 하겠다. 자, 근데 그 C를 구하는 과정이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에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C를 계속 더해주게 되는데 31번, 0부터 30번까지 31번을 반복을 하죠. 그래서 32비트니까 부호가 있으니까 31비트만 쓰겠다는 얘기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가 쭉 있으면은 이게 C입니다. 여기다 값을 더하는데 제일 먼저 0번 비트에다 1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얘가 1이냐 아니면 0이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제 가의 조건이 있습니다. AND 연산 0, 1, 0, 0, 1, 1 이렇게 했을 때 요 비트 연산을 비교를 하는 거죠. 0과 1 이렇게 비교하는 과정이 지금 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1, 1이다 이렇게 1, 1로 만나서 아 이거는 1이야 1로 들어가게 판단하는 그 과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값을 더하고 있어요. 비트를 옮겨가는데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더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 비트에서는 1을 더하면 되고요. 두 번째 비트에서는 2를 더하면 됩니다. 여기를 1로 만들려면 2를 더하면 이 값에 2가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예를 들어서 여기가 8비트짜리라고 하면은 0번부터 7번 비트 그러면 여기 127이 들어가게 되겠죠. 128이죠. 128을 더하면은 여기가 1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를 계속 옮겨가면서 이 값을 더하는데 1, 2, 4, 8 이런 값들을 계속 더하면서 값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이 들어간다는 이 방법으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31번을 돌면서 계속 1 더하는 식으로는 이 2의 31제곱이라는 이 수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31밖에 안 더해지니까 점점 2배로 커지는 값을 더해야 됩니다. 그 2배로 커지는 값이 x, y죠. 포문이 돌 때마다 2를 곱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첫 번째 비트 값은 1이죠. 이 첫 번째 제일 끝에 비트가 1로 세팅될 때 이 값은 1입니다. 1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y가 2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y를 2를 더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는 2 더하고 4 더하고 이렇게 하면 1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y는 아니고 x를 더하는 거구나. 요거를 간접적으로 알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가 계산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가가 지금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예요. 1, 2, 3이랑 4, 5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A와 B의 각 비트가 1이냐를 판단하는데 이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식으로. 자, 뒤에 B는 똑같아요. A와 B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수의 각 몇 번째 비트를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니까 뒤에 건 똑같아. B는 똑같으니까 A만 구하면 이 B 구하는 식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A 나누기 X 퍼센트 Y가 되죠. 그다음 밑에 거는 A 퍼센트 Y 나누기 X. 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냐를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포문이 돌 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X는 1이고 Y는 2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A가 어떤 수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1비트지만은 32비트를 봐야 되지만은 그냥 좀 단순하게 111이라고 볼게요. A라는 숫자를 111로 보겠습니다. 그때 X는 1, Y는 2라고 하면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2로 나눈 나머지
자, 요 값이 1, 2,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각 비트의 의미가.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서 요 2인 값 요걸 기준으로 잘라서 요 앞은 몫이 되는 거고 요 뒤는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비트 첫 번째니까 맞았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맞았어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 되고 4가 돼요. x는 2, y는 4. 이걸 계산해 보면 똑같이 111로 계산해 볼게요. 자, 2로 나눴다. 2로 나눴다는 거는 이렇게 잘랐을 때 몫이죠. 11이 나오고 이거를 4로 나눈 나머지를 찾습니다. 11을 4로 나누면 여전히 11이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니까 뒤에 4. 요 세 번째 1이 4니까 이렇게 잘라서 몫이고 나머지니까 나머지가 11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한 비트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자, x는 1, y는 2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똑같이 111이라는 값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y로 나눈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여기가 1, 2, 4 이렇게 들어가니까 2를 기준으로 왼쪽 게 목, 뒤에 게 나머지죠. 그래서 1이라는 나머지가 남습니다. 자, 그걸 x는 1이니까 1로 나누면 1. 맞네요.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비트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2, 4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 111이라는 값이 왔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이 두 번째 비트 이게 1인 거를 찾는 거죠. 여기는 1, 2, 4니까 자, 여기서 4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4로 나눴다는 건 여기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죠. 뒤에 거 이렇게 남습니다. 11이 남아요.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많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x가 2니까 자, 이거죠. 2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 나눈 몫입니다. 몫은 왼쪽 거니까 요 값.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비트 값이죠. 이게 1이면은 여기 c는 c 더하기 x 해가지고 지금 x가 2니까 2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요 두 번째 비트 값을 1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밑에 거 요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마다 x를 더해줘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찾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비트의 의미하는 그 관계 여기가 1, 2, 4가 돼서 여기가 y가 4면은 4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몫이고 뒤에 게 나머지다.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따라가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관 탐색 문제인데 보관 탐색이라는 개념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 2, 3 해가지고 100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잘했을 때 이 전체는 예를 들어서 3 하나만 빼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전부 0부터 100까지 했을 때 100개가 되는 거죠. 10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99를 찾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진 탐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또 반 자르고 몇 번을 거쳐서 찾게 될 거예요. 숫자 탐색보다는 유리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 전체 0부터 100을 분모로 두고요. 100부터 0을 빼주는 겁니다. 끝에서 끝을 빼줘서 100개의 구간을 갔는데 우리가 찾는 이 99라는 값이 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그럼 99에서 또 0을 빼주는 거죠. 100분의 9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 정도이지. 0이고 100이라는 0%, 100%라고 했을 때 99% 정도의 위치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지금 0부터 100개니까 101개인데 우리가 이제 3이라는 거 하나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0개예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3까지 들어가면 101개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분모가 지워지고 99가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99번째 위치에 99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한 번에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진탐색은 몇 번을 거쳐서 반씩 계속 잘라서 찾게 되지만 이 99라는 값은 우리는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값이 이렇게 균일하게 들어가 있게 되면 보관 탐색이 잘 이루어져서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 이해를 하고 볼게요. 자, 이렇게 11개의 배열이 있고 자, 0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22라는 값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0번부터 20번부터 10번까지를 검색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고 22를 찾겠다. 자, 가보면 여기가 0이고 10, 22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earch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여기. 그래서 0과 10을 사이에서 찾겠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볼게요. n을 먼저 계산합니다. 하에서 로를 빼니까 10이 나오는 거죠. 자, 10보다 작으면은 10보다 작으면이 아니라 n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 이게 마이너스 1이거나 뭐 마이너스 2거나 0보다 작다는 거는 로 값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죠.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커지는 값으로 조회를 합니다. 이게 바뀌는 순간은 탐색 실패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0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 이렇게 호출이 됐다 그러면은 로나 하니가 똑같으니까 이 값을 비교를 해서 이게 맞으면 그냥 이 3이라는 이 인덱스를 리턴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탐색 실패가 되는 거죠. 3과 3 사이에 이 자신과 자신 사이에 있으면은 이 값을 리턴하고 없으면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탐색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이외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m을 계산하는데 m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줘요. m은 n에다가 뭔가를 곱하죠. f는 22입니다. 우리가 찾는 값 22. 그래서 a의 로우 값. 로우는 0이니까 a의 로우는 2죠. 2를 빼주고 그다음 나머지 a의 하에서 a의 로우를 빼준다. a의 하에는 제일 끝에 값 105, 제일 앞에 값 102니까 105에서 2를 빼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눕니다. 그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2가 제일 앞에 있고 뒤에 제일 뒤에 105가 있으니까 이 전체의 구간 중에서 우리가 찾는 거 22라는 게 2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여기가 지금 F가 되는 거죠. 22. 이 전체의 구간 중에 이 정도에 있다. 이 비율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거는 0부터 10이니까 총 11개 구간이죠. 11개 구간이니까 이거를 10개로 나눈 겁니다. 이 중간에 자르는 게 10개가 된 거죠. 10에서 0을 빼가지고. 그래서 이 구간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해보면은 여기는 103이 되고 여기는 20이죠. 지금 근데 n은 10이니까 10을 곱하면은 200이 돼요. 그래서 3분의 200 하면은 2가 조금 안 되죠. 1.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소수점 버리고 1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우를 더해주죠. 로우는 지금 0이니까 0을 더해서 m은 1이 나오게 됩니다. m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s에다가 s는 지금 0으로 시작을 해요. s에다가 a의 1을 계속 누적을 시켜줍니다. a의 1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3이죠. 그래서 3을 s는 0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3이 나오게 됩니다. s는 3이죠 지금.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m이 f냐. 자, 이 a의 m이라는 게 지금 3이에요. 3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냐. 그러면 m을 리턴한다. 그럼 1값을 그냥 리턴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는 값은 지금 22예요. 3이 아니니까 실패했습니다. else로 가서 22, f라는 값이 더 작으면 이게 아니죠. else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이 오른쪽을 찾으면 되는 거죠. 더 큰 값 중에서 있게 되니까. 그래서 서치를 다시 호출합니다. 서치를 호출을 하는데
어떻게 호출하냐면은 로우 값은 이거죠. 로우 값은 m 플러스 1. m은 지금 우리가 1이라고 구했으니까 1을 더한 2값. 자, 그 다음 하이는 똑같죠. 10으로 호출을 합니다.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똑같이 이제 f는 20이 똑같으니까요. 2부터 10까지를 대상으로 다시 찾는 거예요. 재기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n을 계산을 하는 거죠. 두 개 빼주면 8이 계산이 되는 거고, m을 계산해 볼게요. 8 곱하기 22에서 제일 앞에 값 2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잘라서 5부터 보는 겁니다. 5를 빼주는 거고, 나머지 제일 뒤에 값은 105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값은 5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뒤에 로우 값도 더해줘야 되니까 로우 값은 지금 2죠. 해보면은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17. 그러면은 8을 곱해보면은 80에 56 126이 되겠네요. 36이 되겠네요. 100분의 130 하면 여전히 여기는 값은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찾은 값은 2를 더해서 m은 3이 되겠습니다. 자, m이 이렇게 3이 나오면은 s에다가 또 누적을 해줘야죠. s를 구해줘야 됩니다. s는 아까 구한 값 3이었으니까 3 더하기, 자, 그 다음에 3 더하기 뒤에 뭘 해줘야 되냐면 am, m은 3이니까 a에 3, 0, 1, 2, 3, 요 값 12입니다. 12를 더해주는 거예요. 12에서 15가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그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am이 지금 12인데 이 값이 우리가 찾는 값이냐? 실패했죠. 아니니까 else로 또 넘어갑니다. 22가 더 크니까 또 else 밑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m은 지금 3이니까 여기 4가 들어가게 되고요. 하이는 똑같고, 그래서 써볼게요. 4, 10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죠. 이 s는 이제 서치 함수입니다. 그러면 0, 1, 2, 3, 4 여기부터 뒤에까지 이 구간에서 다시 찾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자, n부터 구해야죠. n은 6이 되는 거고, m은 6 곱하기 22에서 빼줍니다. 빼주는데 뭘 빼주냐 하면은 a에서 로우니까 0, 1, 2, 3, 4, 이 제일 앞에 값 22를 빼주는 거죠. 22를 빼주고 뒤에 뭐 나누죠. 그래서 분모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계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0이 나왔으니까 0이고 뒤에 로우 값은 4니까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m은 4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s에다 이제 am을 더해야죠. s는 우리 15까지 구했으니까 15에다가 m이 4니까 a의 4값 22를 더합니다. 22를 더하면은 얘는 37이 나오겠네요. 37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am이 지금 20인데 우리가 찾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22라는 값을 리턴을 해서 재기함수가 이제 연달아서 끝나게 되죠. 또 22 리턴하고 그 다음 리턴하는 값이 또 리턴되고, 그래서 리턴을 계속 반복을 해서 제일 최초로 호출한 이것까지 넘어오는 거죠. 이 p값으로 우리가 찾은 이 값이 리턴이 되겠습니다. 리턴이라는 것은 m값이니까 4가 리턴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했는데 출력하는 건 이 4를 출력하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 우리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그래서 s를 출력을 하는데 s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이 37이 되겠습니다. 37 이렇게 되겠네요. 네, 40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